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설날인데도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 워싱턴 대 레이커스인데 일단은 상대 전적상으로 워싱턴이 레이커스한테 많이 좀 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레이들리 빌이 이탈한 이후에는 워싱턴이 레이커스한테 많이 졌어요. 근데 이 와중에도 생각보다 작년에는 비빈 게 눈에 띄는데 올 시즌에 이렇게 맞붙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 안 됐어. 한 이제 일주일 전에 그때 붙었을 때 스코어가 이랬습니다. 88대 111로 레이커스가 그냥 무난하게 갭했어요. 워싱턴이 그래도 좀 못하지만은 페이스 자체는 빠른 팀인데도 88점에 그쳤단 말이죠. 이때를 돌아가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워싱턴이 많이 못 넣은 날입니다. 3점 같은 거 많이 던졌지만은 야투 시도가 95회인데도 지금 야투 꼬라지가 이 모양이면은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경기죠. 레이커스에서. 자, 이날 또 앤서니 데이비스가 29득점에 16리바 되게 잘했습니다. 르브론도 트리플 더블도 해주고 이날 뭐 리브스가 약간 말을 안 들었지만은 그래도 벤치에서 DFS도 효율 보여주기도 하면서 무난하게 레이커스가 잡았어요. 상대 전적이나 여러 면에서 레이커스가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워싱턴이 백투백이기 때문에 올 시즌 제가 워싱턴의 백투백 경기마다 말씀드리는 건 얘네가 일단은 백투백 0승 7패 굉장히 좋지가 못하다. 기본적으로 지금 NBA에서 가장 적은 승수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니까 심지어 백투백까지 좋지 못하다는 건데, 자, 일단 얘네들의 백투백 하나하나 볼게요. 오늘도 보면은 여기 이제 휴스턴과 백투백일 때 92득점에 그쳤고 뉴욕이랑 했을 때 106대 134 경기 자체는 오바였지만은 워싱턴은 106점밖에 못 냈습니다. 그리고 클리퍼스랑 해서 96대 121 실점 많이 했는데 득점은 96점이고요. 멤피스랑 해가지고 112대 140 오바 게임인데 이거는 멤피스나 워싱턴이나 사실 속도는 빠른 팀이잖아요. 그래서 워싱턴이 다른 날보다는 백투백일에 점수를 좀 냈는데 그냥 140점 실점을 했으니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필라델피아랑 해가지고 103대 109 이때도 103점밖에 못 냈죠. 전체적으로 언더게임이었지만은 103점밖에 못 냈던 득점이 모자랐고 미네소타랑 해가지고 106대 120 쌈싸 먹혔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마지막에 기준점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프렌을 했을 거긴 한데 그래도 106점에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 골스랑 한 다음에 세크라멘토한테 100대 123 이때는 사실 세크라멘토가 초반에 약간 못했는데 결국에는 워싱턴이 후반전에 쌈싸 먹히면서 100득점밖에 못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으면은 이게 워싱턴이 백투백일 때는 못하기도 하는데 저득점이 눈에 보인다는 거거든요. 어제도 워싱턴이 이제 엄청 못했습니다. 토론토한테 그냥 쌈 싸먹히는 경기를 겪었고 일단은 워싱턴이 백투백일 때 되게 못한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의 득점도 시원치가 않다는 거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 제가 이제 서부 원정 6경기 동안 엄청 못했었다. 그러다가 홈으로 왔는데 직전 경기 토론토한테 아주 안 좋은 경기라고 보였었죠. 지금 벌써 또 15연패예요. 제가 얘네들의 구단 프랜차이즈 연패 기록 16연패라고 했었는데 현재 워싱턴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 이제 레이커스 입장에서 하나 아쉬운 거는 앤서니 데이비스의 부상 이탈이에요. 자, 앤서니 데이비스가 아까도 가장 최근 경기에서 되게 잘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화면에 나온 게 앤서니 데이비스고 보면은 25년, 24년, 24년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한 3경기 정도는 전부 다 워싱턴은 탱킹 팀일 때고 레이커스는 나름대로 달릴 때인데 이때마다 앤서니 데이비스의 스탯이 상당히 좋습니다. 40득점, 35득점, 29득점, 뭐 리바운드 같은 것들도 보면은 16, 18, 15 매번 더블을 했고 굉장히 잘했어요. 야투율 같은 것들도 훌륭하고 막 이래가지고 앤서니 데이비스는 사실 워싱턴 상대로 굉장히 잘했다는 면모가 보인다 이런 건데 내일은 레이커스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없는 점이 조금 아쉽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는 이제 DFS라고 써놨는데 빅맨은 잭슨 헤이즈도 있고 콜로코도 있고 사실 둘 다 못 미치기는 한데 그래도 몸빵형 빅맨에 있다는 뜻이긴 하거든요. 내일도 워싱턴 지금 알렉사르가 퀘셔너블이라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안 나온다면 발렌슈나스가 조금 뛸 거고 나는 근데 발렌슈나스가 일단 뭐 많은 포지션을 가져간다면은 어느 정도 해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레이커스의 골밑을 갈매기가 없을 때 박살 낼 거냐 그거는 저는 좀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워싱턴이 백투백일 때 너무 못한 것도 있고 이제 물론 이제 레이커스도 한창 좋다가 직전 경기 이제 필라델피아 만나가지고 백투백이기도 했지만 엄청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7경기 동안 6승 1패로 뭐 쉬운 상대도 있었지만 보스턴도 잡고 골스도 잡고 이러면서 나쁘지 않았었는데 글쎄 레이커스가 직전 경기 패배한 거라든지 진짜 최악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샬럿한테도 좀 따라잡힌 것도 있었고 레이커스가 사실 요즘에 내용이 좋지는 않은데 이거는 워싱턴이 너무 핫발이라 가지고 저는 레이커스를 보는 느낌이거든요. 6.5 정도면은 이게 뭐 두 자릿수도 아니고 레이커스의 요즘 상태를 감안을 해가지고 준 것 같다. AD가 빠진 것도 그렇고 그냥 저는 워싱턴을 좀 깔봐가지고 레이커스를 보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다가 워싱턴이 백투백인 것도 그렇고 백투백일 때마다 점수를 많이 못 냈다. 레이커스는 엄밀히 말하면 요즘에 수비 자체는 괜찮게 찍히는 편이거든요. 언더팀의 냄새도 있고
그래서 저는 레이커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고 있는 그런 게임인데, 사실은 이게 워싱턴이 한 번쯤은 이제 슬슬 3점이 터질 때도 되기는 했어. 그거는 무서운데, 그거는 사실 미리 뭐 슛감 같은 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레이커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요. 야, 이것도 사실 둘 다 요즘에 폼 자체는 좋지가 못합니다. 애틀랜타는 지금 벌써 얘네들이 아마 6연패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도 최근에 5경기 중에 3번 정도의 패배가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 클리블랜드도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의 맞대결 상으로 올 시즌에 2번 만났는데 전부 다 그때 이제 클리블랜드가 위기가 있어서, 지금 클리블랜드도 사실은 위기거든요.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위기가 2번 정도 있었는데 지금도 위기고 그때도 위기였습니다. 애틀이 2번 다 클브를 잡았었거든요. 이때가 날짜가 이제 11월 28일이고 그 다음 경기가 11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경기를 한 건데, 첫 경기 때는 애틀랜타가 전반적으로 잘 풀렸어요. 트레이 형이 물론 좀 별로인 나라긴 했는데 제일런 존슨이라든지 뭐 리사실까지 잘해주고, 헌터도 그렇고 보그다노비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애틀랜타가 윙자원들이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클리블랜드는 이때 그 윙자원 뎁스가 엄청 좀 모자랄 때입니다. 오코로만 뛰었었고 딘 웨이드라든지 르버트 이런 애들을 못 뛰었었고, 벤치에서 스트러스도 못 나올 때고, 이러다 보니까 벤치에서 나오는 윙자원이 니앙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니앙은 이제 매치업 헌팅을 당하는 수준으로 수비를 못하는 친구고, 이래가지고 애틀랜타가 한번 잘했었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도노만 미첼이 좀 선전해주긴 했는데 클리블랜드가 한창 안 좋을 때 애틀한테 패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맞대결 때도 트레이 형은 이번엔 좀 그래도 할 만큼은 했어요. 그리고 뭐 제일런 존슨이나 헌터 이런 애들이 잘해주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는 사실 야투를 많이 시도하진 않았는데 야투 내용 자체는 애틀이 괜찮았었고, 뭐 모블리는 선전을 했지만은 미첼이 최저점이었었습니다. 야투 23개 중에 5개 넣고 별로 못했어요. 그나마 갈란드가 분전을 해줬지만은 벤치에서도 많은 애들이 좀 기대 이하고, 이때도 윙자원들 뎁스가 좀 두텁지 못할 때여가지고 클리블랜드가 애틀랜타에 상성적으로 좀 밀렸단 말이죠. 애틀랜타는 올 시즌에 이제 윙자원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모양새로 살펴봤을 때는 일단은 어제 경기 갈란드가 이제 아웃이었었는데 오늘은 좀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갈란드가 빠져가지고 걱정을 했더니 클리블랜드 투빅이 워낙에 잘했고 또 이제 도노만 미첼이 되게 잘했었잖아요. 저는 올 시즌에 도노만 미첼이 좀 못하는 시즌이라서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나름대로 잘해주긴 했습니다. 다만 이 경기도 내일 클리블랜드가 이제 아이작 오코로가 다 풀이고 지금 딘 웨이드도 못 나와요. 그리고 스트러스는 사실 수비적으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죠. 3점 같은 건 있지만은 로버트도 캐시업이고 이래가지고 클리블랜드가 내일도 윈자원이 살짝 이제 두텁지가 못한 상황이에요. 백투백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애틀랜타가 근데 이제 제일런 존슨이 시즌 아웃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카펠라도 없고 보그다노비치도 개인 사유 때문에 결장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 트레이 형도 사실은 봤을 때 요즘에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고, 비트 크레이치는 얘는 제일런 존슨 대신에 좀 기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요즘에는 야투 컨디션이 살짝 좋지가 못했었죠. 일단은 클리블랜드가 백투백인 게 아쉽기는 해. 근데 어제 일단은 뭐 크게 승리를 하면서 주전들을 소모를 크게 하진 않았고, 갈란드도 오늘 뛸 수가 있고요. 백투백일 때 7승 2패로 좋기는 하다. 자, 애틀랜타가 요즘에는 사실 오바팀의 느낌이 많이 안 나요. 원래 저는 얘네 둘이 붙으면 오바 게임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뭐 애틀랜타가 뭐 직전 경기 때 이제 그 휴스턴 같은 애들 만나고 미네소타, 토론토 이게 좀 언더팀의 낌새를 보이는 애들 만남지라서 되게 언더게임이 많았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 6경기 동안 애틀랜타에서 가장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턴오버가 리그 꼴찌 수준으로 많습니다. 6경기 평균으로 19.5 턴오버면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애틀랜타가 얘네들이 공격 기회 자체도 잘 살리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애틀랜타는 요즘에 이렇게 득점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게 찍히고 있거든요. 얘네 둘이 맞붙었어. 지난 경기 때는 클리블랜드고 상태가 되게 안 좋았었고 애틀랜타는 그나마 해볼만한 시절이었었거든요. 11월 달에. 근데 요즘에는 애틀랜타가 6연패로 오히려 클리블랜드보다도 더 안 좋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결정 상황도 따지고 보면은 애틀이 더 밀리는 분위기고, 오콩우 같은 애도 사이즈적으로 이 클리블랜드 투빅한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클리블랜드의 백투백이 거슬리긴 하지만은 요즘에 애틀랜타의 낌새가 더 안 좋아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클리블을 보는 느낌입니다. 원래 같으면은 두 팀이 붙으면은 많은 시도를 하면서 오바 게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틀이 저는 좀 못 미칠 것 같았고 언더 보고 있기도 해요. 저는 뭐 예상 자체는 클리블랜드에다가 언더 보고 있는데, 이 또한 클리블랜드가 백투백에다가 사실 최근에 이런 좋은 흐름까지는 아니다. 저는 2차 위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보이는 걸로는 클리블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게 클리블랜드가 백투백인데도 9.5씩이나 받은 거는 그만큼 애틀랜타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시각 자체는 클리블랜드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이제 유타 대 미네소타 경기 한번 볼 텐데, 얘네는 일단 맞대결 상으로 미네소타가 상대 전적 5대 0입니다. 최근에는 미네소타가 유타를 쌈싸 먹었다. 최근 5경기 동안 전부 다 미네소타가 풀멤버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도 미네소타가 매번 전부 다 마행을 했어요. 5경기 전부. 그때마다 뭐 앤트맨이 빠진다든지 타운스가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장들이 있었단 말이야. 작년부터 해가지고. 근데 전부 다 미네소타가 많이 이겼어요. 대승으로. 유타가 미네소타에 약간 맥을 못 춘 게 보이는데, 더구나 내일도 유타가 보면 지금 콜린스나 캐슬러가 퀘셔너블이죠. 저는 유타는 올 시즌에 제대로 탱킹 시즌이다. 그래갖고 이런 뭐 이런저런 이슈로 애들을 많이 빼주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은 얘네들이 뛸지는 모르겠어. 미네소타는 지금 디빈첸조가 없는데 나즈리드까지 퀘셔너블이에요. 어제 나즈리드가 결장을 했었고, 그랬는데도 미네소타가 승리를 했습니다. 요즘에 엄밀히 말하면 미네소타는 분위기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거는 유타가 요즘에 원래 이제 1번 자리가 키온테 조지 자리인데 아이제아 콜리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자 이제 키온테 조지를 왜 벤치로 내렸냐, 사실 뭐 부상도 약간은 있습니다만은 그냥 못해서 그래요. 저는 매번 유타라는 팀의 이제 코어급으로 1번을 보기에는 모자란 선수다, 그렇게 평가를 했고, 최근의 기록 7경기 동안 야투율 34%, 3점 27.6%. 근데 또 이제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득점은 뭐 한 18점 정도 냈어. 그러니까 효율이 안 좋다는 소리예요. 이러다 보니까 못해가지고 벤치로 밀렸고, 얘 대신에 이제 선발로 올라온 아이지아 콜리어 상태는 어떠냐? 딱 봐도 별로예요. 올 시즌 3점 같은 거 21.1%에다가 주전 도약을 해가지고 최근에 좀 출전 시간을 많이 받은, 키온테 조지가 부상도 겹치고 해가지고 콜리어가 좀 많이 뛰었는데, 그 기간 동안 보니까 12경기 동안 야투율 41%, 3점 28%입니다. 그냥 못한다는 거죠. 유타는 앞선 라인에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슬리는 게 미네소타가 백투백이기는 해. 백투백이 2승 4패로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갖고 내일도 리드가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태가 상대 전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미네소타가 뭐 꿀릴 게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전적 같은 부분들도 미네소타가 유타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저는 미네소타는 요즘에 구간 자체는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여요. 4연승을 달리고 있는 것도 있고, 이 기간 동안 댈러스, 덴버, 애틀랜타, 피닉스 좀 까다로운 애들을 많이 잡은 것도 있었었고, 그 전에 멤피스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지만 막판에 역전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요즘에 미네소타는 마음에 듭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유타는 지금 또 7연패에 빠져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뭐 애들을 많이 빼준 적도 있는데요. 내일은 뭐 백투백도 아니고, 글쎄 뭐 유타가 풀 멤버여도 저는 미네소타가 별로 꿀릴 건 없다고 보거든요. 여태 맞대결 전부 다 5번 전부 미네소타가 마헨을 가져갔다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살피면은 6.5 정도면은 일단은 기준점 자체는 괜찮아요. 하지만 미네소타가 백투백이어가지고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네소타를 좋게 보고는 싶어요. 그리고 222.5, 이게 요즘에 미네소타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언더, 이런 수비가 좀 살아나가지고 언더 게임새를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타는 좀 상대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팀이죠. 여기도 보면은 유타가 이런 야투 내용이라든지 수비 내용 같은 거에 비해서 득점이나 실점은 순위상으로는 더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득점도 야투 내용에 비해서 많이 하고, 실점도 수비 내용에 비해서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오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유타가 막 워낙에 엄청 못해가지고 미네소타가 막 엄청 잘 막는다든지 그러면 언더가 날 수도 있는데, 그리고 222점은 다소간에 높기도 해요. 양팀의 상대전적 상으로 이 정도 기준점을 뚫은 적이 많이는 없어가지고 언더오버는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저는 요즘에 미네소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장 상황 상으로 그래도 유타가 득점을 빠질 수 있는 애들은 얼추 좀 뛰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뭐 오바 쪽으로 보기는 볼게요. 다음 멤피스 대 휴스턴 경기인데, 얘네들도 상대 전적이 참 볼만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맞대결상으로 6대1, 이거는 뭐 작년 성적도 있긴 한데 올 시즌에 맞대결 3번을 했거든요. 근데 전부 다 휴스턴이 이겼어요. 작년은 이제 멤피스가 워낙에 애들이 결장이 많았었으니까 안 봐도 되고, 올 시즌에 3번 멤피스가 지금 제대로 날갯짓을 하고 있는데 휴스턴 만날 때마다 전부 다 패배를 했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전 상대 전적들을 좀 보고 싶거든요. 10월달이니까 시즌 극초반이에요. 이때는 멤피스가 지금처럼 막 잘하지 못할 때인데 휴스턴이 대승을 했었었죠.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때마다 뭐 애들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 말고 야투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경기 때 멤피스 91회 시도에다가 야투율이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투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휴스턴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야투 같은 거 뭐 속 시원하진 않지만은 휴스턴이 98회, 오펜 리바가 23번이에요. 23번. 스틸도 10번이고. 전반적으로 휴스턴의 야투 내용 자체는 합격점까지는 아닌데 많이 던져가지고 이제 좀 물량 공세를 했다. 거기다가 자유투도 꽤 많이 넣었습니다. 36개. 또 다음 경기
119 대 115 이거는 비교적 최근입니다. 1월 10일 경기인데 이때도 멤피스가 패배를 했었죠. 홈인데도. 일단 뭐 멤피스는 이날 모란트가 사실 뭐 잘한 것도 아니었었고 야투 시도가 84번밖에 안 돼요. 별로 많이 못했다는 겁니다. 원래 멤피스는 엄청난 속도를 바탕으로 상대랑 많이 주고받는 그런 운영을 하는데 야투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3점도 말을 안 들었었고 근데 자유투는 30개입니다. 휴스턴은 어땠냐? 이날 뭐 브룩스 같은 애들 최악에다가 되게 못했어. 휘트모어도 벤치에서 못했고 이랬는데 얘네들은 또 이제 야투 시도가 96회예요. 뭐 야투 내용 자체는 안 좋았지만은 심지어 이제 자유투가 41번, 오펜 리바 16개, 스틸 13개로 휴스턴은 멤피스한테 이런 오펜 리바, 스틸 이런 허슬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맞대결도 118 대 120으로 휴스턴이 승리를 했단 말이죠. 홈에서. 자, 멤피스는 이날 야투 시도가 84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3점이나 이런 내용 자체는 괜찮았어요. 자유투도 21번 넣고 이랬었는데 심지어 스틸을 17개나 해가지고 휴스턴을 좀 많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휴스턴 보면은 딜런 브룩스 별로 못했었고 제일런 그린 한창 잘하던 시절 이때기는 해. 그래서 다른 날보다는 휴스턴이 야투 시도가 되게 적었습니다. 그 전까지 멤피스보다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가고 이랬었는데 오펜 리바는 더 뭐 괜찮았지만은 또 이제 턴오버가 많은 스틸을 많이 당해가지고 휴스턴이 다른 날보다는 야투 시도가 적었는데 그래도 야투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3점을 50% 이상 넣는 휴스턴답지 않은 그런 공격력을 보여줬었고 자유투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맞대결들을 요약을 하면은 저는 뭐가 보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둘 다 특히 휴스턴 쪽이 많이 이제 모양새를 가지고 갑니다. 야투 기회를 많이 가져가고 있고 특히 보이는 거는 자유투가 되게 많아요.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자유투가 52회, 71회, 72회 엄청 많죠. 심지어 얘네들이 올 시즌 보면 여기 자유투 프리스로우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휴스턴이 75%, 멤피스가 77%인데 얘네 둘이 만날 때마다 자유투가 평균치보다 훨씬 더 밑바닥이었습니다. 아까 휴스턴은 보니까 뭐 50%대인 적도 있었었죠. 일단은 그런 게 보여요. 둘이 만날 때는 삑삑이가 엄청나게 불리고 그런 면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득점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뭐 그런 건데 일단은 결장 상황을 생각하면은 내 휴스턴이 이제 알파넨 센군이 지금 캐주얼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센군도 여기에 있는 거 상으로는 얘가 이제 있고 없고가 생각보다 티는 많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센군이 이제 없을 때 보면은 득점이 4점 줄어들고 실점도 2점가량 줄어든다. 그래서 센군이 빠지면은 한 6점가량 언더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사실 요즘에 휴스턴 내용을 보면은 되게 답답해요. 벤블릿이나 그린이 좀 안 좋은 시점이 있습니다. 벤블릿이 요즘에 좀 좋았었는데 근데 최근 2경기 동안 9개 중에 2개, 9개 중에 2개 3점도 괴판 이래갖고 벤블릿이 약간 또 안 좋은 기운이 보이고요. 그리고 제일런 거리는 한창 1월달 들어서 초반에 잘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많이 못합니다. 5경기 동안 야투를 평균 18개를 던지는데 야투 성공률 36.7%, 3점 27.5%, 경기당 8개를 던지는데도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 제일런 그린의 컨디션이 좋지가 못하다. 휴스턴의 이런 그 백코트 애들이 되게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스턴의 화력적인 문제에서는 약간 좀 아쉬울 수가 있다. 그런 내용들은 보이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센군이 안 되는 포스트업을 치면서도 공격 기회를 괜히 막 시간을 가져가는데 안 통하는 이렇게 막 포스트업 치다가 안 통해. 그래갖고 외곽으로 빼주니까 되게 그냥 똥볼만 나오거든요. 제일런 그린도 되도 않는 이런 돌파 시도하다가 팅팅거리고 이래갖고 요즘 휴스턴이 내용상으로 좋지는 못해. 그런데도 얘네들은 좀 이기기는 많이 이기고 있거든요. 휴스턴이 최근에도 이제 10경기 동안 8승 2패에다가 이길 때도 되게 막 간당간당하게 이겨. 맞대결도 그렇고 두 팀 간의 이런 상대적 상으로 보면은 일단 저는 오바는 좋아 보여요. 오바 정도는 이게 멤피스가 최근에 좀 못하는 애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공격 같은 것도 살아난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실점도 많습니다. 반대로 휴스턴은 저는 뭐 얘네들 이런 공격 기회에 비해서는 좀 득점이 적다든지 언더팀의 게임에도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뭐 애틀랜타랑 만나가지고 되게 언더게임 했던 거라든지 클리블랜드 만나가지고 109 대 108 언더게임 디트로이트 만나갖고 되게 안 좋았던 경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휴스턴 좀 안 좋게 찍히긴 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두 팀이 만나면 인사이드에서 많이 부대 낄 거다. 자유투가 많이 불릴 거다. 그런 생각이고 공격 모양새를 봤을 때는 휴스턴이 의심스럽긴 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건 맞대결 생각하면은 뭐 멤피스가 4.5씩이나 마이너를 받으면 이것도 못 가겠고 저는 이거는 승패 자체는 패스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오바만 보고 싶어 이거는. 근데 오바도 가능하면은 내일 심판의 성향에 따라서 얘가 이제 심판이 경기마다 뭐 삑삑이를 얼마나 부는지 언더오버적은 어떤지 이거는 제가 내일 아침에 가능하면 좀 더 찾아볼게요.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자유투가 엄청 많이 불렸다.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틀랜드 경기인데요. 포틀랜드 대 올랜도 경기. 자, 올 시즌에 가장 최근 맞대결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점수가 되게 안 났어요. 101대 79점 경기.
180점밖에 안 났어. 올랜도가 79점에 그쳤다. 그리고 이때는 올랜도가 프란츠 바그너의 복귀전이었거든요. 바그너가 24분을 뛰었고 벤케로도 이제 복귀해가지고 슬슬 시간 자체는 많이 가져가는데 이날 이제 벤케로가 최저점이었었습니다. 벤케로가 복귀한 다음에 첫 경기 잘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오락가락 하다가 한 번씩 잘하고 그러다가 이제 최저점을 찍은 경기거든요. 14개 중에 하나 넣었습니다. 하나. 반면에 이제 프란츠 바거는 복귀 전부터 24분 동안 20득점을 했으니까 할 만큼은 해준 건데 그 외에 그냥 다른 애들이 별로 못했어요. 올랜도는 얘네들 3점 같은 거 되게 못 쏘고 시도도 적고 그런 팀이고 그냥 상대를 최대한 늠농구로 끌고 가는 팀입니다. 본인들의 시도도 76회 되게 적게 던졌고 약투가 그냥 개판이죠. 그나마 이제 인사이드 부대 끼는 분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자유투를 많이 시도하긴 했는데 그냥 뭐 턴오버도 19개다가 되게 못한 경기예요. 벤케로가 저지경이었었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포틀랜드 보면은 요즘에 포틀랜드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아브디아, 그랜트, 카마라 이렇게 윙자원들을 3명을 전부 기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샤프의 비중을 줄이면서 앰퍼니 사이먼스가 나름대로 괜찮고 스쿠데서스는 요즘에 좋은 그런 모양새가 있거든요. 윙자운드를 최대한 많이 쓰는 거를 바탕으로 수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가. 일단은 그 수비도 그렇고 일단 사이먼스 보면은 올 시즌의 야투 내용에 비해서 요즘에 그래도 괜찮아요. 야투 46% 정도, 3점 45.8%. 경기당 8개 던지는데 이 정도면 괜찮게 해주고 있는 편이죠. 본인의 몫은 해주고 있다는 거고 핸더슨도 올 시즌에 슬슬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진짜 개판이었는데 자 지금 56.6%의 야투율에다가 3점도 48%. 3점을 많이 던지진 않아. 얘가 3점 많이 던지면 그건 좋은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의 몫은 충분히 그 이상으로 해주고 있다. 그래서 포틀랜드는 카마라, 아브디아, 그랜트 이렇게 3명의 윙자원과 그래도 높이가 있는 에이튼 혹은 뭐 로일삼, 클링원 이런 애들 땜빵 써가면서 수비 자체는 잘 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해줘야 되는 공격 자원들이 좀 해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포틀랜드의 기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포틀랜드가 그래도 요즘에 아마 5승 1패 달리고 있었나?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엔 이제 오클한테 진 건 있지만은 오클 상대로도 꽤나 잘 비볐던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 때 미러키를 잡기도 하고 올 시즌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뭐 올랜도는 이제 직전 경기는 마이애미랑 2차 연장 가가지고 오바가 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언더를 그려야 되는 팀이긴 합니다. 디트로이트 만나고도 이제 고점 떠가지고 잘한 경기도 있고 보니까 프란츠 바그너가 직전 경기 때 이제 연장전 2차 연장까지 갔지만은 뭐 출전 시간이 한 39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뛰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나는 지난번에는 이제 벤케로가 너무 못해서 14개 중에 하나 넣었으니까 그거는 좀 많이 심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올랜도라는 팀은 벤케로한테 볼을 쥐어주고 막 이것저것 해라 하는 것보다는 바그너 손끝에서 이루어질 때가 더 확실히 경기력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타제도 이제 그 뇌진탕 프로토콜에서 돌아와가지고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지난번 맞대결 때보다는 올랜도가 확실히 상태는 더 좋을 거다. 그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그때보다는 비타제도 실수가 있고 벤케로도 그거보단 잘하겠죠. 바그너도 길게 뛸 수도 있고 석스도 이제 복귀를 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에도 이제 포틀랜드의 홈이긴 한데 그때보다는 올랜도가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올랜도를 믿고 가면 안 되긴 합니다. 얘네들 경기 보면은 진짜 답답하거든요. 스페이싱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 경기도 포틀랜드의 상승세를 감안을 했을 때 4.5프렌 정도면은 사실 괜찮긴 한데 저는 그냥 피하고 싶어요. 핸디값은 요즘에 포틀랜드 기세로는 프렌을 봐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저는 언더가 조금 더 땡기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상대를 많이 못 던지게 하는 그런 팀으로 보이고 포틀랜드도 요즘에 득점이 좀 있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그런 정도의 경기력을 자주 보여주는 팀은 아니에요. 요즘에 포틀랜드 기세가 좋다는 거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고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